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건설사는 토지를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너도나도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결국 토지 매입 원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비싸게 매입한 토지에 사업성을 맞추려면 중소형으로는 어렵고 대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형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지방 브랜드로는 어림없다 보니 일군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파트입니다. 아마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니 가능한 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2772세대를 중대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쉽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니까 가능한 거고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왔던 8개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가 비교도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광주를 대표하는 럭셔리 아파트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업 개요와 큰평수 아파트의 흐름 그리고 분양가를 설명드렸던 일부 영상에 이어서 입지, 타입, 그리고 원하는 타입을 3번의 청약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 설명입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총 3개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블럭은 염주지구 안쪽 화정동 라인동산 아파트 서측에 위치합니다. 단지 동쪽엔 염주지구가 위치하고 남쪽, 서쪽, 북쪽은 중앙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망 및 자연환경이 최고입니다. 맨 앞동에는 넓은 중앙공원과 풍암 호수공원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보거리엔 화정 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는 기존 아파트가 있는 동쪽을 제외하고 남쪽과 서쪽을 거실 방향으로 선택하였고 상당히 넓은 동간격을 통해서 대부분의 세대가 조망이 확보되게끔 배치하였습니다. 2-1블럭과 2-2블럭은 금호지구 마제마을 부영아파트 동측에 위치합니다. 단지 서측으로 4차선 길 하나를 건너면 부영아파트와 화계초, 광주중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중앙공원과 풍암 호수공원이 보입니다. 단지 배치는 공원을 바라보는 동쪽과 높은 건물이 없는 남쪽으로 배치하였으며 겹겹이 쌓여있는 단지 배치로 인해서 2-1블럭은 상대적으로 조망권 확보가 나오는 라인이 드물고 2-2블럭의 경우에는 맨 앞동과 동쪽을 바라보는 타입은 시원한 조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여건은 3개 블럭 모두 도보로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다만 공원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교통 여건은 3개 블럭 모두 제2순환도로 진입이 편리하고 상무지구와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단 1블럭의 경우에는 향후 지하철 2호선의 이용이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 타입 설명입니다. 가장 작은 타입인 34평은 2-2블럭에만 있는 84AB 타입으로 겨우 206세대 뿐입니다. 84A 타입은 4베이 3룸 판상형이고 84B 타입은 2베이 3룸 타워형입니다. 84AB 타입의 위치는 2-2블럭 맨 앞쪽에 위치해 남쪽으로는 시원한 시티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9평형은 2-2블럭에만 있는 102 타입으로 164세대가 공급됩니다. 세대 구조는 4베이 4룸 판상형이고 알파룸 변형의 큰 주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2 타입의 위치는 2-2블럭 맨 뒤편에 위치해서 사실상 조망은 없습니다. 44평은 1블럭에만 있는 114 타입으로 무려 471세대나 공급되며 단일 타입으로는 가장 많은 개수입니다. 구조는 4베이 4룸 판상형이고 102 타입처럼 알파룸을 변형해 큰 주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14 타입의 위치는 1블럭의 넓은 간격으로 띄엄띄엄 위치해 있습니다. 시원한 조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간격이 넓어서 개방감은 충분해 보입니다. 84AB 타입이나 102 타입은 2-2블럭에만, 114 타입은 1블럭에만 있다 보니 해당 타입을 청약하려면 딱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몇 세대 안되니 청약 경쟁률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45에서 46평형은 1블럭의 119AB 타입과 2-1, 2-2블럭의 121 타입으로 총 565세대입니다. 119B 타입은 4베이 3룸 판상형으로 주방엔 커다란 아일랜드 식탁에서 조리할 수 있고 북쪽엔 커다란 창이 뚫려 있어서 식사하면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견본주택에서 유니트 관람이 가능하니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19B 타입은 전세대가 1블럭 맨 앞동에 위치해 평생 풍암호수와 중앙공원을 볼 수 있다는 최대 장점으로 모든 타입 중에서 가장 많은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119A 타입과 121 타입은 많이 봐왔던 4베이 4룸 판상형 구조입니다.
119A 타입은 1블럭의 동향인데 반해서 별반 조망은 없고요. 121 타입은 2-1블럭엔 단지 중심에 있다 보니 별반 조망이 없고 2-2블럭에는 210동 4라인과 212동 전세대는 풍암 2지구 쪽으로 시티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세대수가 공급되는 52에서 53평형입니다. 1블럭의 135AB 타입과 2-1, 2-2블럭의 139 ABC D 타입으로 총 812세대입니다. 가장 익숙한 4웨이 포럼 판상형 구조는 1블럭의 135A 타입과 2-1, 2-2블럭의 139A 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135A 타입의 경우에는 1블럭 맨 서쪽에 위치해서 전세대 악성 라인 없이 뻥 뚫린 조망이 나오고요. 세대수도 102개 뿐이라서 상당한 경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139A 타입은 2블럭에서 실망스러운 위치입니다. 2-1블럭에는 맨 뒷동과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2-2블럭에도 213동과 214동에서만 간신히 시티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상형을 선택하실 분이라면 1블럭 135A 타입의 청약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견본주택엔 2블럭에 139A 타입의 유니트가 있습니다. 해당 유니트는 1블럭의 135A 타입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블럭의 135B 타입과 2블럭의 139B1, B2 타입은 투베이 포럼 타워형으로 비슷한 구조입니다. 알파룸을 개방해 마스터 공간을 극대화해서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39B1 타입의 경우에는 견본주택에서 유니트 관람이 가능합니다. 3개 타입 중에서 139B1 타입의 경우에는 베타룸의 용도를 작은 거실과 팬트리로 선택 가능할 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구조입니다. 1블럭의 135B 타입은 거실과 안방이 중앙공원이 보이는 남서향으로 배치되고 자녀방은 남동향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2-2블럭의 139B2 타입은 거실과 안방은 남동향의 풍암 2지구가 보이고 자녀방은 풍암 호수와 중앙공원이 보이게 됩니다. 139C 타입은 투베이 포럼 타워형 구조로 2-1블럭과 2-2블럭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단지 맨 동쪽에 위치해 풍암 호수와 중앙공원이 아주 잘 내려다 보이는 위치이고 게다가 139C 타입에만 유일하게 거실창이 2개라서 전망대 같은 조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블럭에서 영구 조망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고민 없이 139C 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39D 타입은 3베이 포럼 타워형 구조이지만 안방 내 드레스룸이 엄청 크다는 장점 말고는 별다른 감흥이 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형별 추천드리는 타입을 말씀드리자면 34평으로는 84A 타입을 추천드리고 39평형 102 타입과 44평형 114 타입은 실속 타입이라서 선택하는데 고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45에서 46평형은 맨 앞동에 있는 1블럭의 119B 타입이 압도적으로 청약이 몰릴 듯 하고요. 52에서 53평형은 판상형을 원하시면 1블럭의 135A 타입, 타워형을 원하신다면 1블럭의 135B 타입이나 2-2블럭의 139C 타입을 많이 선택하실 듯 합니다. 평당 2,400만원 치솟는 광주 아파트 분양가.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광주 중심지여서 땅값이 비싼 데다 대기업 건설사 브랜드이고 마감재를 최고급으로 사용하다 보니 분양가가 다른 곳보다는 높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건설은 이보다 한술 더 떠 평당 2,4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업계는 광주 신규 분양가의 적정 가격을 평당 1,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대산업개발과 신세계건설이 광주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신문기사는 2019년 5월의 광주일보 내용입니다. 신문기사의 우려와는 달리 5년 전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빌리브 트레비체는 평당 2,400만원에 100% 완판되었습니다. 비싸지만 전부 팔렸네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큰 평수 위주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2019년에 비해 5년이 지났지만 분양가는 확장비 포함 평당 2,300만원에서 2,55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9년과 2024년 현재가 다른 점이 있다면 2019년에는 저금리 덕분에 아파트값 상승이 절정이었고 2024년 현재는 고금리로 아파트값 하락기에 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금액으로 매매되고 있고 평당 2,400만원이라면 아파트값 상승기에도 높은 분양가였고 하락기에도 여전히 높은 분양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가격을 따지시는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으로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50평대 아파트를 15억 정도에 매수할 수요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땅값이 너무 높아서 땅 주인이 건축하지 않으면 A급짜리의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또한 100개, 200개 단위가 아니라 수천 세대를 건축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됩니다. 결국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땅 주인이 개발하는 상무 센트럴 자이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개발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부럽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